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과학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즉 IBS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부정채용 의혹과 부실한 해외 출장 관리, 방만한 예산 집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씀씀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알토란같이 쓰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나라 공공분야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달 공주에서 30대 집배원이 숨진 데 이어 어제 당진에서도 40대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전국에서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우정노동조합은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로켓 충전 설비 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기 중에 있는 기초의원이 제명된 건 대전과 충남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차등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과 돌봄 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부실 강의와 성희롱 발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개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라스마 상태인데 이 플라스마를 농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기초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죠. 네,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인데요. 어제 중구의회가 박찬근 의원을 제명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제명 여부를 묻는 비공개 투표에서요. 찬성 9표, 반대 1표가 나와서 안건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윤리특위에서는요.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해서요.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결과이긴 한데요. 기초의원이 임기 중에 제명된 건 대전과 충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박찬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한 번이 아니죠? 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면서 의원직을 잃을 뻔했지만 본회의에서요.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회식 자리에서요. 동료 여성 의원의 뺨을 만지는 등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사죄를 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요. 이번에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제명 처분 뒤 서명석 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예, 정치를 하려면 모든 면에서 좀 단정해야 합니다. 허태전 대전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을 했죠. 네, 대전시는요, 허 시장 취임 이후 몇몇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10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고요. 장애 아동과 부모의 오랜 꿈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대전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극심한 갈등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선 월평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꺼냈던 공론화 카드는요, 찬반 갈등에 직면했고요.
네. 새 야구장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중구 지역을 낙점했다 번복하면서 자치구 간 과열 경쟁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또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은 주민 반발에 가로막혀 재검토 선언으로 이어졌고요. 이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또 집단 홍역과 A형 간염 등 전염병 사태 때도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허 시장도 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러면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향후 시정 운영의 구상도 밝혔다면서요. 네, 허 시장은 2025년까지요. 시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33,000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전 지역 내 총생산이 24,000달러니까요. 1만 달러 가까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요.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의료 산업을 육성해서 대전을 벤처 창업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5년의 대전의 모습으로는요. 대한민국 혁신성장 중심지 대덕특구, 또 원도심 신경제 중심지화,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제시했고요.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이젠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기존의 산업과 기업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배원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는데 당진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당진 우체국 소속 집배원 49살 A씨가요.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요. 숨진 A씨를 발견했는데요. 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A씨는요. 올 들어 숨진 9번째 집배원인데요. 우정노조는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과도하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의 인력 증원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를 묵살해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정노조는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요. 그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해서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예. 이게 이렇게 개선이 어려운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산도 인력도 우선 투입돼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28일 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 분쟁 1일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의료분쟁 1일 상담실은 5개 구 보건소를 통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의료분쟁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안하는 세종시 첫마을 총회가 오늘 전동면 청남리에서 열립니다. 청남리는 철길로 인해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뉜 곳으로 이번 마을총회에서는 청남리 분리 조정에 따른 장단점과 여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26일 오전 10시 예산 덕삼 리솜 스파캐슬에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신청과 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인터넷 충남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참여 신청을 통해 2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또 오늘 오후 3시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남도 세종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정부 예산 확보 지원, 각종 자료와 정보, 정책 동향 수집 등 주요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담당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로 구성된 동아리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30일까지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9 아티언스 대전의 예술감독을 공모합니다. 접수는 오늘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또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무형문화재 교류전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를 개최합니다.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지정 20회를 맞은 이진형 보유자의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고 보유자의 작가적 삶과 성취를 조망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차차 흐려져 일부 지역에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네, 2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던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으로 오늘 6월 임시국회를 엽니다. 하지만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국회가 열려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현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오늘 정치광장에서는 6월 임시국회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국회 등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무려 76일 만에 오늘 다시 열립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먼저 6월 임시국회 개원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승래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숭고한 마음뿐입니다. 실제로 이제 2달 가까이 국회가 이제 안 열렸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국회가 이제 소집 요구가 돼서 국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의사 일정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나 상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진행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패스트트랙 이후로 그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애투쟁을 나섰던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국회로 좀 복귀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협상할 때마다 조건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협상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요구 조건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6월 달은 법적으로 임시국회를 하게 되어 있는 달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요. 아니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하자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지금이라도 어떤 조건이든지 철회를 하시고 국회에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지금 여러모로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난번에 산불 피해나 지진 피해 등에 대한 또 치유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지도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예. 이 추경 예산은 좀 빨리 좀 통과를 좀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될 사안들도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좀 맞대고 국회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를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신용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줄다리기로 너무나 이제 장기간 그 파행이 계속돼서 정말로 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완전한 개최는 아니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이제 여야 4당의 합의로 열린 만큼 민생 문제 법안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경제 문제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이 소집을 한 국회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공조로 국회가 소집됐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상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이렇게 이른 시일 안에 전향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할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나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국민들이 이번 20대 국회 너무한다. 또 6월 임시국회 오늘 열리지만 이것도 개문발차 국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문을 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가 열려서 뭐 말씀하셨듯이 추경안 처리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고 이 당분간 반쪽 국회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좀 이른 시간 안에 전향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예, 여당의 노력이 뭐 더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워낙 요구사항이 워낙 바뀌어와가지고 이번에 또 경제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또 내용이 또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도대체 합의를 다 이끌어냈다고 다 싶으면 다시 조건이 바뀌고 또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를 응하겠다라고 했다가도 그건 우리가 또 그것도 뭐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해서 도대체 어떤 장단에 우리가 좀 춤을 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결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조가 없으면 예결 특위 구성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로만 경제 위기, 경제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회가 헛바퀴를 도는 동안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법안이나 현안이 있다면 두 분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니 해도 민생 핵심은 경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됐고 또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라든지 근로시간을 보다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법 같은 거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회기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든지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나 라돈에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원자력 안전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론에 있어서의 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다양한 민생 법안을 좀 처리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제가 이제 상임위가 이제 교육이다 보니 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거지만 실제로 실현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한 160만 원 정도의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초중등교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 네. 시행이 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마 이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긴 했지만 논의를 미룰 것이 아니고 빨리 결론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실제 피부에 느낄 만한 법안들이 많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법안 처리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이제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규모가 6조 7천억이고 또 특히 이 예산 결산 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위원이어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조승래 의원님부터. 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5일 날 제출이 돼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달이 돼 갑니다. 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 한국당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 예결특위는 임기가 이제 1년으로 돼 있어서 임기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작년에 예결특위 위원들은 네.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구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협조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 또 선출은 또 본회의에서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사실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좀 심각한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IMF나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추경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 처리는 정말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안에는 수출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활동들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속히 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협조가 없으면 추경안 통과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절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국민이나 이렇게 야당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추경 예산이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이 추경에 대해서 그 추경안을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의견으로는 추경이 그렇지 못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강릉 산불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제 그 추경에 적합한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 이게 뭐 본 예산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를 뭐 그냥 끼워 넣기 한다든지 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경제 요소에 꼭 필요한 추경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고요. 또 특히나 국민 혈세를 쓰는 것만큼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꼭 경제 활력에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뭐 국정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지만 지역도 지금 뭐 밀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 혁신도시 지정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지역 차원의 현안과 과제도 많은데 지역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법안이나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조승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 협의를 이제 국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 네.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해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용들이 혁신도시 지정 및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충청권의 그 공통된 건의 사항들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같이 공조에 노력하는 것으로 회의 결과를 이제 도출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대전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을 작년도에 이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지금 집행이 돼서 대전이 미래 활력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대덕특구법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사정에 맞게 또 미래의 또 요구에 맞게 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신용현 위원님은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 예, 저는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그리고 기업 감소가 굉장히 절실한 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인구가 2017년에는 150만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만 대전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대덕특구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던 골프존은 서울로 갔고 대전 향토기업인 타이어뱅크는 세종으로 갔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거나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하고 기업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조승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혁신 도시를 추진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 지역과 대전이 이 혁신 도시 지정에서 그동안에 좀 불공평하다 그러나요? 조금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진을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는 반드시 저희도 야당이지만 협조해서 같이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전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덕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성장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테이션 F 같은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성공 벤처 모델이 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이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이런 성공한 도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예정된 게 다 흘렀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월 임시국회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기업들 충청권 등지고 있다란 타이틀로 충청권 중소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 투자와 진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유턴 현상은 정체되면서 빈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손님 발길 뚝 이름만 남은 특화거리란 제목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 대전의 특화거리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택시요금 인상 그 후 산업금 줄다리기, 중도일보는 하반기 충청운명 가를 골든타임 온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